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 쌤쌤 상담소에서는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수험생활의 과정들을 겪은 우리 동환님의 이야기를 따끈따끈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제자예요.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나와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최서희 선생님과는 저희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또 네. 여기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동환이 기계공학과 네. 갔는데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쌤서희 TV 코너에서는요, 국어학습에 초점을 맞춘 얘기도 해볼 거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정말 진솔하게 나눠볼 거고요. 학과 정보와 관련해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어학습과 관련해서요,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다. 내가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시간 관리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모두가 한국어를 계속 썼다 보니까 국어를 만약에 2시간 안에 풀어라 하면은 모두가 다 100점 맞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어쨌든 80분 안에 이걸 모든 문제를 다 읽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시간을 줄이고 어디를 내가 시간을 많이 쓸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에서 많이 썼어요? 저는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1학년 때는 문법만 국어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개념은 조금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매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문학이랑 독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긴데요.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수능이 바뀌거든? 바뀐단다?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요.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문법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문법을 다 보게 돼서 정말 문법의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환이가 말한 것처럼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초반까지는 이 문법과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빠삭하게 잡아놓으면 이제 3학년 때 문학과 독서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학과 독서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만의 문학 학습 방법 혹은 내가 써봤더니 이 방법은 좀 아니더라. 이 방법은 아주 좋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실 소설 부분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딱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또 안 헷갈리고 네, 좋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수능 때 생각이 나는 게 2, 4학년도 수능 때 무슨 할머니 나오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골모간. 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할머니 나오는 지문에서 대체 이게 누가 말하는 소리인지가 헷갈려서 틀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현대소설 지문이 2026학년도 올해 엊그제 본 9월 모의평가 현대소설이 나왔어요. 똑같이 아이들이 엄청 멘붕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러고 다들 아시는 보기를 먼저 읽고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했고 또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본 검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다 읽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무슨 전이라고 하면은 걔네가 고전 소설일 거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 좀 특이한 이름인 거면 현대 소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아는 작품들을 보면서 이게 풀이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아는 거 먼저 푸는 식으로 좀 갔던 것 같고 현대시나 약간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용어 정들만 몰랐던 것들만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고전 용어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이제 국어 단판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아리처럼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을 나만의 노트에 따로 정리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해 본 거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나는 어떤 과목을 먼저 풀 거야. 예를 들면 언매를 먼저 풀고 또는 화작을 먼저 풀고 그다음 독서를 풀고 문학을 풀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데 방금 동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파본 검사를 할 때 먼저 작품 제목을 스캔한 다음에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는 걸 먼저 풀겠다. 그러니까 굳이 문학이라고 뭐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있는 걸 먼저 풀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는 어떻게 했어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파본 검사할 때 봐요. 그럼 이제 주제가 뭔지 일단 또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나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문 사회 그치, 지문이 있고 과학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보면서 사실 또 중심 주제랑 세부 주제가 각각의 글마다 있을 텐데 1문단을 읽으면서 중심 주제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에서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주제가 뭐고 세부 주제가 어디에 어떤 문단에 있는지를 각각 동그라미 하면서 조금 찾으면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다름 아닌 적극적인 독해.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고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시 올라와서 봐야지 이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딱 주제를 파악해야지. 근데 나는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약하네. 그럼 세부 주제를 어떤 문단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지? 이거를 의식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뇌를 굉장하게 활발하게 쓰면서 적극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나는 국어 공부에 특히 이게 어려웠고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썼다. 저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좀 케이스를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게 언매랑 문학이 좀 쉬웠던 모의고사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언매랑 문학을 막상 풀었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버했던 그런 타임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할 때 사실 가장 좋은 독서의 방법은 시간을 많이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매랑 문학을 만약에 풀었는데 뭐 30분이나 뭐 40분 정도 걸렸다 하면은 그냥 독서 평소대로 읽는 대로 읽고 만약에 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 뭐 35분이 남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때를 위한 연습 방법으로 뭐 학원에서 알려주는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중심적인 부분만 읽는다던가 좀 그렇게 플랜 A, 플랜 B를 세우면서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너 되게 철저하구나. 너 MBTI가 뭐니? P이긴 한데 P요? 공부할 때만큼은 J로. 역시. 이 시간 관리가 사실은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내가 모르는데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 뭐냐 하면 선생님 문학이랑 선택 과목 풀고 몇 분 남아야 돼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딱 맞춰서 풀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번 구모가 언매 화작이 유독 어려웠거든. 그래서 딱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 문학까지 푼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40분 정도 남겨야 돼. 그래서 40분이 남은 상태에서 독서 세트 들어가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근데 40분을 기준으로 좀 더 부족하게 남을 수도 있어 라는 것.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설정해 놓고 부족하게 남았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맞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계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 교재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 저는 사실 이게 수능 특강을 딱 처음 받으면은 문제도 너무 길고 글도 사실 원래 우리가 풀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의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하다가 사실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연계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사실 연계라고 해놓고 시험에는 수능 특강에 없는 부분을 막 내놓고 연계를 해. 그럼 나는 모르는데 이걸 연계라고 사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좀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또 줄거리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좀 더 그 작품을 내가 공부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체 줄거리 되게 중요해요. 제가 궁금한 게 그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수능 완성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는 거 알죠? 네. 그거 활용했어요? 네, 저는 내신 공부할 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는 내신이 수능 특강 범위 내에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국어학원을 많이 다니기보다는 조금 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줄거리도 잘 돼 있고 배경 지식도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을 따로 사서
좀 배경 지식 같은 것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연계교재 사용설명서 책이 따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어진 장면 이외의 내용들 전체 줄거리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독서 같은 경우도 이 지문과 관련된 확장 개념들 그리고 확장 배경 지식 한번 읽어두면 좋아 하는 것들까지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동환이 말처럼 학교 내신에서 연계교재를 다루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내가 아무리 내신을 버린 친구다라고 하더라도 국어만큼은 좀 맞아. 잡았으면 좋겠어요. 맞지? 맞아요. 공감?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어학습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전반적인 고3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100일 전략, 나만의 전략 있었을까요? 사실 100일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졌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되돌아봐서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닐 거고 아니면 뭐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커리큘럼들이 구모를 이유로 완전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때는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꼭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만 풀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문학을 풀었는데 문학 이 부분이 너무 약했다 하면은 문제집에서 그냥 문학만 따로 풀어가지고 문학만 뭐 25분 안에 풀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모 이후라고 해서 꼭 실무만 푼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 아니, 학교에 보면 진짜 실무만 푸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막 D-50일 이럴 때부터는 실무 안 풀면 뭔가 수능 망하는 것 같은. 근데 실무 당연히 풀어야죠. 실전 감각. 근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긴 풀되 이제 횟수 조절 같은 거는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독서가 특히 약해 혹은 문학이 특히 약해 그러면 그 파트만 뽑아서 되어 있는 문제집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걔네들만 집중 훈련하는 거지. 그리고 실무의 횟수를 조금 줄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균형 감각을 나에게 맞게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또 이게 많은 우리 구독자 쌤쌤TV 쌤서희TV 구독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내용. 학원은 얼마나 다녔고 고3 기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은 어떻게 받았나 어느 정도로 나에게 도움이 됐나 솔직하게. 저는 국영수를 이렇게 현강으로 다녔던 것 같고 또 인강도 저는 완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2 내신 때부터 과탐은 다 인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익숙한 쌤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쌤들이랑 고3까지 해야겠다 해가지고 과탐은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학원에서는 막 엄매만 따로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엄매도 이제 인강을 이용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국영수 현강 학원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 유지한 거예요? 그쵸, 네.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진 않는데 주 몇 회 정도? 국어, 영어는 한 번이었고 수학 주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범위랑 선택 과목이 선택. 따로 있었기 때문에 2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학습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용도로 학원을 현강을 활용을 했고 이제 대부분은 인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찝어서 그렇게 들었다. 네. 네, 좋습니다. 잘 활용했네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학원이? 학원이요? 그쵸. 학원을 아무래도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제가 공부했던 거를 계속 바꾸는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이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또 제가 어떤 포인트가 부족한지는 사실 학원에서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걸 알게 된다면 또 학원에서 들을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자료를 엄청 많이 주거든요. 이거를 다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뭐 문학이 좀 약했기 때문에 문학을 열심히 막 풀고 하는 그 자료를 얻기에는 정말 현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EBS 최서희 선생님 강의 학습 자료실 보면 자료 많은 거 알지? 알죠. 그 거의 찍신 내린 거 알지? 네네, 연계. 알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짚어갈 게 학생들 중에 자료의 노예가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알지? 그래서 그거 받고 싶어서 학원 가는데 그걸 다 소화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동환이가 말한 것처럼 받아. 자료를 다 챙겨.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선별해서 보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맞죠? 네. 좋습니다. 이제 수능 하루 전날과 당일날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일찍 자고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저는 한 수능 한 3일 전부터 매운 거 이런 거 좀 안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네. 마라탕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마라탕, 네. 참아야 돼. 조금 소화 잘 되고 뭐 속이 만약에 좀 알잖아요. 19살까지 살았으면 내가 뭘 먹었을 때 배가 아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면서 뭐 우유 이런 거 먹으면 배 아픈 친구들 있고 그런 거 좀 피하고 수능 전날에는 이 친구들이랑 오늘 온 친구들인데 같이 같은 고등학교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 고등학교 한번 가보고 또 그 근처에서 뭐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어도 되나? 짜장면 혈당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전 그래서 혈당 올라와서 일찍 잘 수 있었어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혈당이 올라가는 네. 걸 먹으면 좀 잠이 잘 오더라. 네, 좋습니다. 19살까지 살았으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뭔지는 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제가 작년 수능에 너네 후배지. 국어 영역 볼 때 전날에 엄청 매운 걸 얘가 먹고 간 거야. 근데 이제 막 불이 난 거지. 부글부글. 근데 그 수험장 화장실이 한쪽이 막힌 거야. 그래서 3칸이었는데 2칸이 이미 쓰고 있어. 그 대기를 하는데 얘가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국어를 제대로 못 본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재수를 합니다, 지금. 어쨌든 네, 슬픈 얘기지만 먹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 저도 꼭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챙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후배 수험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응원의 말이 있다면? 지금 뭐 만약에 고3이라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고 불안한 시기도 있을 거고 또 막 수시 쓰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좀 중심을 좀 바로 잡아가지고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시기니까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좀 핸드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면 줄이고 인터넷도 줄이고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실제로 줄였어? 저는 줄였죠. 저는 사실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좀 신기했던 게 요즘 릴스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 고3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 롱폼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먹방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하면은 핸드폰 그 하는 시간만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끄고 한 10분 정도는 좀 머리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줄여야 될 때가 맞지 않나.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시즌에 이제 막 수시 접수 기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요 다음 주까지가 접수 마감일인데 수시를 막 지원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그쵸. 맨날 막 뭐 수만이 들어가서 막 새로 고침 해보고 그러죠. 너 유독 그랬잖아. 쌤 기억이 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싱숭생숭한 거요? 싱숭생숭하고 막 내가 진짜 그 대학 간 것 같고. 그쵸. 사실 구모 점수를 보면은 좀 정신이 들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구모가 좀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피할 수 없는 질문. 돌아봤을 때 고3 시절 가장 감사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 저는 제 주변 어른분들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라 하면은 부모님은 뭐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 고등학교 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1, 고2 막 많은 선생님들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고3 시절에 막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물론 고3 담임 선생님도 너무 매일매일 이제 같이 함께 약간 마라톤 하듯이 이렇게 수능까지 같이 달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 그냥 모든 어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너무나 속이 깊고 우리 제자들이 참 이 직업에 대한 보람을 주네요.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제 꿈은 지금 제가 기계공학부 재학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꿈과 연관을 지을까 하다가 사실 기계공학부 하면은 또 비행기 항공 동체나 엔진 쪽을 설계하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동아리 또 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동아리가 있어서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지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알 같은 코너인데요. 우리 학과와 관련된 정보 사실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근데 그런 딱딱한 거 말고 우리 말랑말랑 진짜 재학생에게 듣는 학과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 사실 고3 때는 오히려 기계과가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기계를 만들겠지. 그치. 공대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딱 정말 합격을 하고 어느 과를 가야지 하면서 선택을 했을 때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는 이게 기계공학과라기보다는 기계공학부라고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학과보다는 학부가 좀 더 여러 개의 학과를 그치. 다 합쳐놓은 느낌이라 아직 완전히 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좀 길이 넓은 곳에서 많은 거를 배우면서 좀 좁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학부에 대한 어떤 진실 혹은 거짓. 많이 알려지긴 이렇게 알려졌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요렇더라. 진실 하나랑 거짓 하나가 떠오르는데 네. 진실은 뭐 남초학과다. 맞아. 남자만 많다. 남자 많지 않아요? 많죠. 많은데 그게 사실 전 나쁘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별로 없고 왜? 사실 연애 못 하잖아요. 연애는 다른 과 학생들이랑 많이 할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네. 오히려 학과 친구들이 같은 동성이면은 공부할 때도 훨씬 편하고 분위기가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네. 또 거짓은 이제 막 요즘에는 뭐 공대도 취업이 어렵다. 뭐 기계과 뭐 망한 거 아니냐. 막 그런 말들을 몇 번 듣는데 다니는 입장이나 뭐 교수님들 말씀이나 들어보면은 아직 굉장히 취업할 곳도 많고 다양하고 이제 물론 뭐 지방에 취업해야 된다는 말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지만 뭐 사실 지방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가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라는 말은 요즘 좀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이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 조성이다.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쌤서희 TV 마무리 코너인데요. 리즈 PD님, 쌤서희 TV PD님의 추가 질문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민이 좀 되는데. 수위 조절 잘해라. 그러니까. 이거 오래 남는다. 몰라 한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자기 절제가 그렇게 막 엄청 잘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막 하루는 정말 진탕 놀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 할 때도 있는데 사실 놀 때 마음이 편한 사람 100%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놀게 되는 건데 한 번만 딱 30분만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있다면은 난 알고 있어. 이미 자기 절제가 약한 사람이야. 하면은 정말 이걸 딱 내려놓고 30분만 집중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또 내가 30분은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또 30분 다음에 또 30분만 했더니 사실 30분 할라 했는데 뒤에 남은 게 있어. 그럼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절제가 안 된다 하면은 자기 자신도 요즘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좀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신다면은 지금 당장 끄고 뭐 쌤서이티 구독만 누르고 그러고 이제 바로 자기 할 일을 조금씩 이게 한 번에 2시간씩 못 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해보셔라 하면은 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인 게 저한테도 와닿는 말이에요. 나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피하고 회피하고 다른 거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불편한 내 자신을 인지하는 것도 싫어. 근데 모르겠다고 일단 시작만 하자 해서 딱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할만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쌤서희 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서희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